안녕하세요. 기업인에게 경제를 직접 묻는다. 경제 퀘스천 경제큐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이 경제큐가 어느덧 6회째인데요. 오늘은 3주 연속으로 여성 사업가를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몸담고 있는 CEO 오늘 초대해서요. 창업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다름 인터내셔널의 강인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원래는 은행원이었다가 지금 화장품 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인입니다. 네, 은행원에서 갑자기 화장품으로 이 방향을 트셔서 이제 어떤 번듯한 CEO까지 되신 이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지난주에요, 이렇게 여성 CEO를 모셨습니다. 오늘 화장품 산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창업에 관한 이야기 두루두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경제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경제 퀘스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퀘스천, 경제 큐인 만큼 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떨립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창업을 했고요. 화장품 회사의 지금 CEO이고, 원래는 은행원이었었고요. 전 세계에 좋은 제품을 잘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이제 한류박스라는 아이템을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 이제 제주대학교 사랑협력을 맺어서 연구 개발 공동해서 제품을 하고, 최근에는 GS의 그 유통 판로 지원 덕분에 PB 마스크팩, 이제 제주 마스크팩을 내었습니다. 네, 원래는 평범한 은행원이셨어요? 네, 원래는 은행원 7년 동안 은행원이다가. 정말요? 네. 어쩌다가 이 자기 사업을 이렇게 론칭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이제 은행원에 생활하고 중국에 유학 생활을 갔다가 좋지 않은 제품들이 한국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제품들을 잘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화장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질 좋기로 소문난 네.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안 그랬나 봐요. 엄청나게 한국 화장품들이 유행을 탔는데 짝퉁 화장품들이 한국 화장품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이 질 좋다, 우수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사업을 네.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원래도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네네. 건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 잘 안 하는데요. 화장품은 엄청 사랑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화장품 회사 출신이세요. 그러시구나. 네. 많이 좀 도움이 뱃속에서부터 받으셨을 거. 화장품에 네, 모태 네. CEO 오늘 네. 강인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님처럼 회사를 좀 다니다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회사 경험이라는 게 좀 창업에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보세요? 네, 많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그냥 요즘에 이제 질문 중에 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고 싶어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창업을 제대로 해볼 거라면 그 맞는 곳에 가서 일을 배워보고 네트워크를 해보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는 게 하고 저는 은행원이었던 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업할 때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있지만 돈이 들어가는 흐름과 그다음에 기존의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좋은 정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해서 좋은 정보들이나 트렌드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제일 좋은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창업에 있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었던 것과 또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회사 생활에서 얻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창업을 실제로 하실 때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걸림돌은 없었나요? 초반에? 제도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서류 작성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각종 이제 보완해야 될 서류나 증빙해야 될 서류가 한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떼다가 혹은 마감이 놓쳐서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최근에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 사업들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허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진짜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타이밍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실무에 있어서 서류 작업 같은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좀 많이 최대한 간소화될수록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화장품 사업을 3년째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사업은 사실 현재는 포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에 많잖아요. 좀 요즘은 업황이 어떤가요? 요즘에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데요. SNS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로드샵이나 기존의 강자들은 좀 이렇게 많이 주춤해지고요. SNS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 고객과 그러니까 소통이죠, 결국에. 네. 그래서 동영상을 잘 만드는 회사,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시장이라서 기존의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약간 박탈감이나 이게 정말 이게 열심히 했지만 이게 맞는 길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트렌드가 지금 확 바뀌고 있는 시장이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시장이 많이 죽어서 베트남이나 다른 새로운 판로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SNS 마케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어떤 TV 광고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전통적인 매체들로는 좀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SNS 통해서는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SNS 마케팅 요즘에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고 요즘의 트렌드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해봐서 좋았다라고 해서 사실은 모델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모델들이 일반인처럼 이거 사용해보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컨셉들이 또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예전처럼 광고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저럴 것 같은 사람들 네. 나도 저럴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친근함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네. 그 네트워크가 SNS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 같은 이 시장의 기존 주자들은 유통 경로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채널이 네. 많기도 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이 판매 채널이 형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3년차 지나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요. 처음에 저희 첫 시장은 중국 수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었고 최근에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이제 해외로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국내에 와서 이제 면세점이나 백화점 그다음에 그런 곳들까지 차근차근히 뚫었고요. 제가 느낀 거는 같이 팔 사람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처번에 잘못했던 건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팔리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분들, 그다음에 MD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바이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품을 좀 반영시키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해외에서는 마케팅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역시나 SNS 채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해외는 한국 콘텐츠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에 협찬이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이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하얀 편인데요. 네. 피부가 하얀 것도 굉장히 많이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기존에 제조업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젊은 기업으로서는 좀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표님의 피부가 하얀 것도 마케팅에 네네,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네. 하얀, 그러니까 외국은 아니고 아주 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이제 동남아 시장이나 뭐 이쪽에서는 저희 한국에서는 창백할 정도로 아픈 거 아니냐는 얘기도 가끔씩 듣지만 이제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이제 미백이 인기니까요. 네, 이 대표님 자체가 또 광고 효과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군요. 중국 쪽은 이제 사드 영향이 조금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대기업들도 그 경제 보복을 면치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그 사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준비를 다시 하자라고 해서 국내로 돌렸는데 작년에 거의 그 중국 쪽이 팔로였던 곳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메인이었던 곳들은 다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집중이 99%였던 화장품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문 닫은 회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기업은? 저희는 이제 사드가 일어나기 전에 국내 시장으로 좀 많이 돌렸어요. 국내 시장으로? 네. 그러면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긴 하는데 또 국내엔 또 그만큼 또 다른 이제 팔로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안 돌아오고 중국만 계속 바라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나 이제 문 닫았거나 이런 경우. 네, 좀 이 유통망을 넓혀놔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네, 있는 것 다각화시키지 같습니다. 않으면 안 네. 되는 부분. 저희도 처음에는 중국만 생각하고 이제 유통을 했다가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또 논외로요. 요즘 청소년 화장이 좀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에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갔었어요. 네. 창업 얘기를 할 때는 모두가 좀 많이 조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화장품 얘기를 하는 순간 반짝반짝거리는 눈빛과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장품에 대해서 차라리 잘 설명을 해줘라. 그 대신에 클렌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더 이상 삼을 수가 없고 대신에 잘 화장하는 거, 올바른 화장법, 그 다음에 그 클렌징을 꼭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오히려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때 혹시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 얘기해달라 할 때 저보다 더 전문적인 얘기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왁싱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뭐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각질이랑 뭐 피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막거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바른 화장법이랑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꼭 해요. 왜 화장을 하는지 아느냐. 어려 보이고 싶어서인데 지금 화장 많이 하면 피부 늙어서 나중에 돈 더 많이 들어간다. 그거랑 입술 굉장히 현실적으로 틴트를 많이 하는데 알려주셨군요. 착색이 되면 나중에 입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성분을 꼭 보고 화장하는 것까지 말리지 않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성분으로 잘 찾아보고 하라고. 왜냐면 이게 얼굴 하얗고 보통은 입술 빨갛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 예뻐 보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예쁘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화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 학생들 보면은 저희는 이제 수수한 모습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참 예쁜데 네.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뭘 찍어 바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기가 예뻐지고 싶어서 하겠다는 건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네.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되라고 할 수만은 사실 없는 게 또 요즘 트렌드인 것 네, 그쵸.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을 수 없다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제로 많은 브랜드에서 이 유아용 라인이나 네. 어린이용, 뭐 청소년 라인을 아예 따로 내더라고요. 뭐 안 좋은 독소나 불필요한 성분 줄여서 이렇게 네. 따로 좀 준비를 하던데 혹시 대표님 회사에서도 네, 그런 준비를 청소년용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좀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 그다음에 모공이 피지가 막히니까 안 막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발라도 되는 거를 단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주로 화장품 중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기초 제품들을 팔고 네. 있고요. 크림이랑 뭐 마스크팩, 미스트, 클렌징 폼 이제 이렇게 하고 립밤 이렇게 나와 있고 색조는 아직은 못하고 네. 있어요. 제가 화장을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화장품은 좋아하지만 화장은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강인희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스피드 큐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스피드 큐 시간입니다. 이 제목대로요, 좀 스피디하게 네. 빠른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번 주 3주 연속으로 저희가 여성 CEO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번에는 창업에 조금 네.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3초 안에 빠른 대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것이다. 요약을 하셔서 잘 생각을 하셔서요. 네, 좋은 파트너, 멘토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트너, 멘토. 네네.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했을 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보신 분들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파트너를 좀 잘못 만났을 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제품도 같이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아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같이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대표님의 멘토는 누군가요? 하나, 둘, 셋. 저희 멘토는 네. 박용호 센터장님이라고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이영진 상무님 이렇게 두 분. 이제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나 봐요. 네, 많이 도움 주셨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되게 많고, 이걸 왜 하냐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좋은 방향성과 이제 그런 것들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조언들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멘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파트너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 후에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즐거웠다 하는 순간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네, 고객이 행복했을 때. 네. 너무나 정석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빅바이어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저희 제품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저희 제품을 쓰고 효과가 좋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창업하고 나서 뭐 에피소드는 소개팅 가서 이제 바이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원투원으로 네. 만나 뵙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새 순간에 제가 막 상품 설명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요? 네. 근데 그분이 네. 제품 쓰고 좋았다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기 이게 인연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 고객님이 되셔서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직업병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서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좀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 창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2015년 7월에 저희 이제 이모님이 배우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 제품이 이제 지금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거에 큰 기여를 많이 하셨거든요. 본인이 네. 사셔가지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해서 좋으니까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을 믿고 쓰잖아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신규 브랜드에서 지금 그렇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창 바쁠 때 이제 그때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일 전날 이제 밥 먹자는데 제가 밥바이로 끊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가까운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사업을 왜 했을까? 그래서 한 2달 정도 회사가 이제 그때 제가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지만, 네. 그때 제가 한 2달간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성과 방향성.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가족을 챙기시고 이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바쁘다고 참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바빠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 잘 챙겨가면서 어쨌든 행복을 위해서 창업도 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부분 바쁘시더라도 잘 시간 쪼개서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고객이 즐거웠던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객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니즈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업에 네.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떤 경로로 좀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계속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고객의 마인드로 돼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인부터 멀리까지, 그다음에 해외 갔을 때 해외 바이어들이나, 그다음에 그 각각의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됐으면 좋겠는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꼭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우리 강의 나갔을 때 질문을 던져요. 어떤 게 좋냐, 뭐 아니면은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냐. 이제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저희가 좀 하는. 네. 그럼 강의는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인가 봐요. 네네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 대학교에서도 강의, 취업이랑 창업특가, 그다음에 금융윤리, 제가 은행원이었었기 때문에 네. 금융윤리나 이런 거 강의도 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학교들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네. 실제 최근에 원하는 거 화장품 강의를 많이 해서 네. 좀 더 화장품 전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최근에 이제 강사 과정까지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어요. 전문으로. 좀 강의 도중에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뭐 학생이나 이런 일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연애 빼고 다 물어보라인데 뭐 마지막 연애는 언제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친구들이 있었고요. 직구져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했던 굉장히 초등학생이 한 질문인데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나요? 라는 질문을 초등학생이 질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들에서 창업할 때 언제 힘들었느냐, 아니면 뭐 언제가 재밌었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생 화장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 성분은 어떤 거가 좋나요?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친구들의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고 친구들이 꾸림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아픈데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꿈이 없어요가 많아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꿈이 없었는데 딱 하나 꿈이 있었는데 강의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10년 후쯤에. 근데 제가 이루셨네요, 꿈을. 10년 후에 꿈을 이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그때 좀 더 큰 꿈을 꿨으면 더 많은 일을 이뤘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고 뭐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네. 써보라고 하거든요. 10개 중에 하나나 두세 개는 꼭 이뤄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은 저한테 메일이 와요. 꿈 이뤘다고. 그러니까 뭐 여행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박한 꿈이라도. 근데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한 CEO가 남긴 명언이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초 1프랑을 버는 것이 나중에 100프랑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네, 이 굉장히 좋은 멘토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작은 꿈이나 어떤 작은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큰 꿈도 이룰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창업을 앞둔 청년들 참 많은데요.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창업은 이제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창업은 취업 대신 창업이 아니고요. 네. 창업은 인생을 걸어도 성공할까 말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극소수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대표들도 대부분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네. 대표와 그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월급날을 기다리냐 기다리지 않느냐 차이인데요. 제가 직원일 너무나 때는 정확한 말씀을 직원일 해주셨네요.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안 오나 했어요. 근데 대표가 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오지?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대표라는 마음으로 임해서 그걸 하면은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는 친구들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돈을 받으면서 네트워크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창업 분야냐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일해보고 멘토를 최소한 10명 이상 만나보고 좋게 네. 그쪽 관련 분야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성공한 사람들만 눈에 보여서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대표라는 이 직책에는 정말 무시 못할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직원으로서도 경험을 해본 후에 대표가 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름 인터내셔널의 강인희 대표 모시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큐 다음 주 7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